가지가 좀 미래 관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색에 대한 필수 구색에 대한 단순화인데 훨씬 더 잘 팔리는 핵심사 SKU 상품 중심으로 줄이고 우리 기업 관점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오퍼레이션을 구현하고 고객 관점에서는 훨씬 심플하고 어떤 그 이지투샵에 대한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SCM이 좀 한 번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어떤 공급 업체와의 거래 조건이라든가 협업 관계가 훨씬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공급자들과 협업도 처음에 있었던 그 구색 단순화를 맞춰서 선도 기업이나 우리 고객한테 꼭 필요한 SKU 또는 브랜드 중심으로 해서 너랑 나랑 그냥 같이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좀 되게 심플하고 효율적인 어떤 SCM 구조를 파트너십 기반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래프트하인즈 같은 소비자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월마트나 아마존이랑 예를 들어 손을 잡고 그냥 우리 둘이 파트너십 기반으로 서로 윈윈이 되는 아주 효율적인 SCM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통적인 브랜드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SCM에 대한 역량이 1등 브랜드들이 훨씬 뛰어나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뛰어났고 그리고 유통사들이 그런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1등 브랜드들한테 훨씬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여기가 성장을 한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믿을 수 있는 1등 브랜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선호도가 좀 높아진 영향도 있었죠. 네. 소비자들한테 이 코로나 극복에 대한 어떤 함께 극복하고 그들을 소비자를 케어하는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리면은 친밀도와 브랜드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 줬으면 하는 메시지는 뭐 임직원의 건강이라든가 소비자에 대한 케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의 메시지를 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월마트라든가 메트로라든가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영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메시지 광고를 해서 굉장히 호평도 받고 MS도 높이고 약간 마켓시어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리모트로 일하는 거에 대한 장점과 활용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게 뭐 화상으로 영업을 하겠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해외에 가서 이제 거래선을 만나서 영업을 하고 하시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지금 뭐 줌이나 이런 화상회의로 끝낸다라는 게 좀 우리나라 정서에서 많이 어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쌍방이 다 동의한다고만 가정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장점이 굉장히 서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고객들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LA에 있고 어떤 사람은 보스턴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일본에 있고 한 방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수집 이게 다 로그로 남아가지고 다음번 거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콘텐츠의 활용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 줌을 좀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의를 하면서 뭐 동영상도 틀 수 있고 뭐 PPT도 올리고 여러 가지 파일도 왔다 갔다 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multi미디어라든가 콘텐츠 선택의 용이성도 훨씬 크기 때문에 쌍방 동의만 한다면 사실 이 리모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판매 모델이라는 것이 장점이 많은 것이죠. 종합하면은 이미 활용 가능한 테크놀로지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한 직원들의 마인드셋을 봤을 때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은 포스트 코로나에서 약간 레벨 2로 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베인 글로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 쪽에서도 그런 뭐랄까요 VIP 고객들 또는 고소득 고객들의 체험을 중시하는 뭐 그런 형태의 매장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좀 더 확산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고객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10년 후 미래를 예측할 때 항상 소비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소비 양극화입니다. 이제 이게 뭐 코로나를 계기로 저는 더 뚜렷하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럭셔리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지금 엔트리 프리미엄급을 포함한 메스티지 또는 그 로어 프레스티지 시장이 가장 이제 앞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실 시장이라고 봅니다. 아마 VIP의 수요는 건재하겠으나 이거를 어드레스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 매스한테도 온라인과 O2O는 중요하지만 VIP나 럭셔리한테도 똑같이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이 온라인과 O2O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투자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뭔가 외부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어떻게 좀 어떻게 뭐랄까요 회복이 될 수 있을지 혹은 그런 얼어붙어 있는 소비 심리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의 어떤 전략 혹은 액션이 존재할 수 있을지 내가 속한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소비 수요 감축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에 대한 냉정한 판단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재고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예. 그 동일 업종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살아남는 브랜드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고민하셔야 될 건 우리가 오히려 내가 이 와중에도 이 어떻게 성장하는 몇 개의 채널과 그 다음에 여전히 수요력을 가지고 있는 고객군에서 이 예전 대비 더 지위를 확장할 수 있을 거냐, 그걸 위해 선제적으로 어떻게 빨리 투자를 어느 곳에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 일에 투입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